알래스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제 발표가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조금 놀랬습니다. 알래스카주는 지금까지 빨간주로 여겨져 왔던 곳이었고요. 연방 하원 의원이 한 자리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지난 49년 동안 한 명이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바로 이제 던 영이라는 하원 의원이 있는데요. 이 던 영 하원 의원이 88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올해 3월 중순에 사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가 지난 8월 16일 실시됐습니다. 보궐선거에 나온 민주당 쪽의 후보인 전 주의원인 이 펠톨라가 이겼다는 소식이 나온 거죠. 메리 펠톨라가 9만 1,206표를 얻었고요. 그리고 사라 페일린 전 주지사가 8만 5,987표를 얻었다. 그래서 퍼센트로는 뭐 한 3% 정도 차이 나는 수준이지만, 뭐 표수로 이야기하면은 대략 한 5,000표 정도, 5천 한 2, 300표 정도 차이가 나는 차이로 졌다. 그런데 이겼다 졌다 이야기하면은, 일단은 이제 이겼다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민주당 쪽의 좌파 언론들에서는 이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뭐냐면은 50년 만에 민주당이 공화당을 뒤집었다라는 데 의미를 하나 부여를 하고요. 또 하나는 알래스카 주에서 처음으로 알래스카 주의 원주민이 이번에 당선이 된 거다. 알래스카 주는 타주에서 정책적으로 이주해서 가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죠. 알래스카의 원주민이 당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그렇게 프레임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 후보를 내세운다거나 유색인종 후보를 내세운다거나 혹은 이제 원주민 후보들을 내세우면서 본인들은 소수들을 위한, 소수민족들을 위한 그런 LGBTQ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소수자들을 위한 정당으로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정치적인 프레임을 걸어놓고 있는 건데, 거기에 지금 딱 걸리죠. 여성이고 현지 원주민의 혈통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연방 하원의원에 지금 이제 당선이 된 겁니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거기 때문에 임기가 올해 말까지입니다. 내년 1월 2일까지인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 그 임기로 이야기하면 이제 몇 달 안 하긴 합니다. 그래서 2023년 내년부터 또 하원의원이 될 사람을 뽑는 이번 중간선거에 다시 이 사람들이 또 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제 발표 나온 보궐선거 결과가 끝이 아니다. 예. 사실 그거는 몇 달짜리 하원의원이니까 진짜 중요한 선거는 11월에 있다. 하지만 어쨌든 충격은 충격이다. 50년 동안 공화당이 가지고 있던 자리를 민주당한테 뺏겼다는 것은 충격은 충격이다.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리고 좀 뭐라고 또 좌파 뉴스들이 보도를 하고 있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누굽니까? 펠톨라 당선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축하를 해주었다. 백악관에서 나온 이야기는 두 사람은 매우 따뜻한 대화를 나눴다. 그는 그녀와 의회에서 취임 선거를 하면 알래스카에서 일하는 가족을 위해 비용을 낮추는 일을 함께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바이든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펠툴라한테, 야, 네가 이제 선서하고 연방 하원으로 들어오면은 우리 같이 알래스카 주민들이 좀 돈을 덜 쓰고 살 수 있게 비용 절감해 줄 수 있는 이런 일을 함께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백악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배꼽 잡고 웃을 뻔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는 순간에. 왜냐? 아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이거죠, 바이든이. 우리 국민들 지금 생활비 어렵게 만든 게 누군데, 그 장본인이 누군데, 본인이 국민들 비용 덜 들어가게 하는 일을 같이 하자라는 말을 지금 펠툴라한테 했다라는 게 저는 너무나도 좀 웃겼다. 아직도 본인이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선거 유세 한참 치르고 있는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는 거 보면은. 근데 하여간 그건 그렇고요. 보수주의자들, 공화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번 선거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지적이 나오는데요. 선거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하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 제기는, 그러한 문제 있는 선거 방식을 승인한 것이 누구냐? 결국은 라이노들이다. 공화당원들이다 이겁니다. 공화당원들이 그런 문제 있는 선거 방식을 승인했기 때문에 문제 있는 선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공화당 텃밭이었던 자리를 민주당한테 뺏기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거 11월 중간선거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뭐가 문제였는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선거 방식에 순위 결정 투표라는 방식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편 투표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편 투표 인정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선거 개입이라든가 불완전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좀 특이한 거는 선거 결정 투표, 순위 결정 투표 방식을 도입했다. 순위 결정 투표라는 건 뭐냐면요, 후보자가 여러 명이 다 섞여서 나옵니다. 이제 민주당, 공화당, 뭐 어쩌고저쩌고, 공화당도 여러 명 한꺼번에 나올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쫙 명단이 있으면은 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1번은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 사람이 안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매기는 겁니다. 순서를 정해서. 그러면 나중에 전체 개표해가지고 집계를 했을 때 1등을 한 사람이 50%를 넘어가서 1등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당선되는 거로 끝나는데, 만약에 1등이 50%가 안 되면 그러면은 그 집계한 사람들 중에서 맨 끝 꼴등한 사람을 빼냅니다. 빼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뺀 상태에서 다시 순위 쓴 것대로 해가지고 1, 2, 3, 4 다시 집계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도 50% 넘어가는 사람이 안 나오면 또 맨 끝에 있는 사람을 또 없애버리고 나머지 남은 사람 가지고 또 1, 2, 3, 4 숫자 적어놓은 거 기준으로 해서 또 다시 집계. 맨 밑에부터 한 명씩 빼나가면서 다시 집계해서 맨 1등을 하는 사람이 50%를 넘길 때까지 계속 그런 방식을 반복하는 거죠. 이 방식이 지금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방법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공화당원들이 2020년 순위결정 투표와 우편 투표를 허용한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한 곳은 더 게이트웨이 푼딧인데, 이 매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스템은 라이노들과 급진주의자들에 의해서만 추진되고 있다. 공화당에서 이런 순위결정 방식을 주장한다거나 추진했던 사례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민주당원들이 이길 가능성이 없을 때 경쟁의 장을 공평하도록 허용한다. 이게 더 게이트웨이 푼딧에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그냥 예전에 했던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면은 1등, 2등 한 사람 따로 묶어가지고 결선 투표. 만약에 이제 1등이 50%를 못 넘어간다면, 그럼 1등, 2등 한 사람 묶어가지고 결선 투표 해주게 둘이 1대1로 경쟁하게끔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알래스카 주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공화당 유권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공화당 유권자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순위 결정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일이 이상하게 결론이 나오게 되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오는 11월 달에 펼쳐지는 중간선거에서도 바로 이 순위결정 투표 방식이 또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우편투표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가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중요한 의석을 뺏기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가 부정선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만은, 부정선거를 하는 방법이 무슨 투표 기계를 갖다 조작을 하고 해킹을 해가지고 조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부정선거를 하는 방법만 부정선거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선거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대표적인 예로 드러나고 있는 게 뭐냐면 유권자 명부를 조작하는 방법이죠. 죽은 사람이 등록한다거나 이사간 사람들이 투표용지가 나오게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개발을 합니다.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홍보해가지고 그쪽 지역에서 유권자 등록이 더 많이 나오게 유도하는 이러한 캠페인도 벌입니다. 이게 다 편법적인 방법이고요. 주커버크의 이런 개인 돈이 이런 선거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 각 지역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돈들이 다 들어가게 하고 결국은 그 돈을 이용을 해서 민주당한테 유리한 선거 운동들이 벌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들이 다 전개가 되는
이런 것도 사실은 불공정한 경쟁이고 부정선거의 한 예로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걸 규제할 수 있는 법들이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고요. 각 주 단위에서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뭐 보로 아이디를 철저하게 하겠다라든가 신분 확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이 벨롯 박스를 이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이 안전한 선거를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하지만 이렇게 여러 주에서 안전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노력이 있는 것과는 달리 알래스카처럼 이렇게 그냥 순위 결정 투표 방식을 쓰겠다라든가 우편 투표를 용납해 주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건 뭐 기울어진 운동장 만들어 놓는 꼴밖에 안 되는. 그래서 부정선거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알아봐야 돼. 이게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기 어렵게 교묘하게 합법적인 것처럼 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불공정하게 경쟁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것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게이트웨이 푼딧에 따르면은 알래스카 주 의회는 우편 투표를 승인하면서 투표용지에 대한 서명 검증도 취소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서명 검증까지도 안 하고 그냥 우편 투표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야기는 대놓고 부정선거 하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꼴이죠. 또 더 게이트웨이 푼딧은 이러한 새로운 규칙 변경은 알래스카가 다음 오레곤이나 캘리포니아가 되는 것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알래스카는 오레곤이나 캘리포니아처럼 이제 영원히 파란 주로 바뀔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그 법 개정을 알래스카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했다라는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금 라이노들 제가 얘기하는데 적이 내부에 있다. 이거 지금 심각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